자, 특정 불확도와 관련해서 영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교육을 하면서 녹화를 많이 하고 강의 자료도 많이 남아 있지만 어, 일단은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확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는 불확도 A형을 가장 많이 설명을 했었고 오늘 진행할 거는 중학교 중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우리 회사에서 인가를 받은 이 항목들에 대해서 부학도를 예시로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불합도와 관련돼서 설명을 시작을 하자면 불합도는 우리가 영어로 uncertainty, 어, 위에 지금 펜이 조금 두꺼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화이트보드로 하다가 어, 태블릿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도에 대한 영어를 먼저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불확도와 관련된 기호는 전부 다 유로 표시가 된다. 불확도를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불확도를 왜 계산해야 하는지, 그래서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어, 그리고 이 불확도와 관련해서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PT 자료를 예전에 만들어 본 게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은 설명으로 그저 그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불확도.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메저먼트. 그다음에 불확도는 영어로 uncertainty. 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측정 불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정을 함에 있어서 교정에 대해서 교정 성적서 을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교정한 결과에 대한 불합도를 성적서에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측정한 값이 참값이면 좋겠지만 이 참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 다른 교육들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참값은 10만이 알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측정을 잘한다고 해도 내가 측정하는 환경이나 나의 상태나 아니면 기준이나 측정기의 상태 여러 가지 그 요건들 때문에 값을 실제 측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정 성적서 상에 마지막에 불합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측정한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참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불합도를 표기를 해서 성적서를 꼭 발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교정 성적서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불합도의 종류와 그 다음에 정의, 그리고 불합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불합도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교정 성적서의 맨 뒤, 어디 뒤냐면 교정 결과 기본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교정 성적서의 맨 뒤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정 결과의 상값의 범위.
어떤 몇 퍼센트 확률이냐면 약 95% 확률로 우리가 K꼴 2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성적표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95%고 K꼴 2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추정을 해가면서 결론에 도달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측정한 결과 자체는 참값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 불확도를 측정을 해서 불확도 값을 같이 성적표에 표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확도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불확도의 정의는 기존에 보면은 한 92년도까지 이때는 빔에 나와 있는 측정량의 참값이 속해 있는 범위였어요. 범위를 나타내는 추정값. 지금 저희가 측정 불확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량의 참값이 속해 있는 범위에 대한 추정. 그래서 불확도는 산출이 아니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존의 92년도까지 측정 불확도의 정의는 참값이 속해 있는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래처에서 이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규정 성적서를 보고 불확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참값이 속해 있는 범위를 추정하는 값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업체에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03년도에 측정 불확도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측정 불확도를 배울 때만 해도 어, 2006년까지는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스. 그래서 측정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값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측정 불합도는 통계에서 많이 그 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정한 분산 특성 값이었다. 라고, 저희는 외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07년도부터의 측정 불합도의 정의가 가장 합리적인 값이 아닐까,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2007년부터의 측정 불확도 정의는 사용된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량에 대한 측정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 아닌 파라미터 값. 제가 이제 그 측정 불확도 학생들 강의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측정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 아닌 파라미터 값을 제가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내고 했는데 위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2006년도까지의 정의와 2007년의 정의가 가장 크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음수가 아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음수가 아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할 건데 음수가 생길 수 있는 감독의 수라는 게 있어요. 어, 감독의 수의 표준 불확도를 곱하는 게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확도 기여량이라고 해요. 자, 이 불확도 기여량이 있는데, 이 불확도 기여량들을 합성해서 뭘 계산하냐면 합성 표준 불확도를 자, 합성을 할 때 제곱을 어차피 하긴 하지만 우리가 불확도 기여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여한다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도 기여량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도에 기여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된다. 근데 감독의 수랑 표준 불확도를 곱했을 때 우리가 불확도 기여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감독의 수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수가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독의 수의 절대값을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확도를 실질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값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도를 추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참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애들이 있지 않냐. 자, 아까 제가 아무리 측정을 제대로 잘 한다고 해도 이거는 상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장비의 상태, 기준기 상태에 따라서 참값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수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참값이 생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도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차의 종류에는 자, 계통 오차하고 우연 오차가 있는데 계통 오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연 오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값을 알 수 없어요. 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 오차는 값을 알 수 있고 우연 오차는 값을 알 수 없다. 근데 우리는 한 값을 도출해낼 수는 없고 그리고 특정 값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만들려면 오차에 대한 보정값을 적용해 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참값의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오차라고 하는 거는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가능하냐면 보정이 가능하다. 그 보정이 가능한 값을 개통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오차도 우연히 발생되긴 하지만 이것도 오차의 종류에 들어가니까 얘도 보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우연오차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적용을 해주냐면 불확도에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조금 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차의 종류에는 값을 알 수 있는 계통 오차와 값을 알 수 없고 우연히 발생되는 우연 오차가 있는데 그중에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통 오차는 보정이 가능하고 우연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알 수 없어서 불확도에 적용해주는 우연 오차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이유가 음, 우리가 어차피 측정값에 대한 불확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불확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연차에서는
어, 우리가 불확도에 대해서 어떤 요건들, 어떤 요인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가 포커스가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요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서 결과를 우리 걸로 적용해서 도출하는 것이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연차가 좀 쌓여가면서 내가 측정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있고 그리고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고 여러 데이터를 취합을 해봤을 때 어떤 것이 참값의 근사치다라는 거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측정 값에 대해서 어떤 오차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요인들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수학적 모델부터, 그다음 불확도 추정까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카스 절차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요인일 때 어떤 분포를 적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했고 이때 우리 거의 기준값, 우리 값은 어떤 거를 넣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합도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불합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제일 시작할 때 항상 불합도 수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합도가 영어로 뭐죠?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uncertainty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불합도 하면 영어의 U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합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U를 꼭 붙여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불합도의 종류에는 크게 UA, UB, 그다음에 UC, 그다음에 대문자 U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U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A가 먼저 나오죠. A형 불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A형 불합도. 그래서 A형이기 때문에 A 타입 불합도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UB라고 하는 건 뭐냐면 B형 불합도라고 보시면 돼요. B형 불합도. 자, 이거는 B 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형, B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UC가 나와서 C형 불합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C는 타입이 아니고 합성을 한다는 의미의 컴바인. 그래서 UC는 뭐라고 하냐면 합성 표준 불합도라고.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U, 이 세 가지 U는 이 세 가지 U는 소문자 U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U는 대문자가 돼. 자,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커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 확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측정 불합도로 가. 자, 그래서 불합도의 종류를 크게 이렇게 보면은 UA, UB, UC, 대문자 U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A형하고 B형하고 C형하고 C형 아니고 합성 표준 불합도하고 확장 불합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걸 A형이라고 하고 어떤 걸 B형이라고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A형 불합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B형 불합도라고 하는데 A형 불합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불합도라고 하는 거에 제일 처음 서두에 측정 불합도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측정을 해야지만 불합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한 결과에 대한 불합도를
A형 불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라고 합니다. 자, A형은 우리가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불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3회 측정을 하든 5회 측정을 하든 10회 측정을 했다. 이러면은 이 측정 값에 대한 불확도가 A형 불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형 불확도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A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들이 다 B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인들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합성 표준 불합도는 내가 이때까지 계산했던 UA, UB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합성을 한다는 거는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걸 얘기해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우리 대각선 계산하는 식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U는 뭐 곱하기 뭐냐면 UC 합성 표준 불합도에 확장을 시켜주는 요인이 있어요. 인자가 있어요. K값. 그래서 K값을 곱해서 확장 불합도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를 들어 내외측 캘리퍼예요. 버니어 캘리퍼. 자, 버니어 캘리퍼스가 분해능이 아날로그는 0.05예요. 밀리미터. 디지털은 0.01mm예요. 우리가 200mm짜리를 블럭을 측정을 해봤어. 측정을 했을 때, 자, 아날로그 장비로 3회 측정을 하니까 200.00, 200.00, 200.00이 됐어. 근데 디지털 장비로 측정을 해보니까 200.01, 200.01, 200.02가 났어. 자, 이렇게 해버렸을 때 우리가 측정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날로그로 측정했을 때 데이터가 200.00이 나왔다고? 어, 아날로그 장비가 더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장비를 봤을 때는 디지털 장비가 정도가 더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측정 결과를 봤을 때 아날로그가 더 잘 나오네.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날로그가 더 정도가 좋네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나타내는 제가 이거를 왜 예시로 들었냐면 분해능에 따라서 0.05짜리 아날로그는 이 0.01 자체를 표시를 못해요. 이 0.01이라고 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200.00 아니면 200.05밖에 표시 못하기 때문에 얘네의 측정값이 항상 똑같이 나오고 뭐 명목값의 근사치로 나온다고 해서 아날로그 장비가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분해능의 한계에 따라서 장비가 어디까지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디지털 장비일 때도 우리가 0.01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복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 장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도를 계산하거나 또는 측정을 할 때, 자, 가장 참값에 근사하게 나오고, 그리고 불확도를 좀 작게, 내가 측정을 제대로 해서 불확도를 좀 작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측정의 횟수를 늘리는 방법. 근데 우리는 항상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횟수를 보통 3회 정도밖에 측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회 측정했을 때랑 3회 측정했을 때 데이터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 동일한 값들이 10회 측정했을 때도 똑같이 나온다.
라고 하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의 불확도를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구내능의 한계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측정 횟수에 따라서도 어, 특정 값의 참값에 근사하게 나오는 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도를 계산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그 불합도를 계산하는 그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 할 거는 A형 불합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전에 A형 불합도는 UA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얘가 일자가 안 돼. 자, UA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UA는 A형 불합도였고요. 자, UA는 뭐라 그랬냐면 특정한 결과에 대한 특정 값이겠죠. 어, 특정 값에 대한 불합도가. 자, 그러면 A형 불합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측정값, 일단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데이터가 나오려면 측정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측정 값이 있고 그다음에 분산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우리가 측정을 만약에 3회에서 100점, 100.00, 100.01, 100.03이라는 0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몇 회 측정을 한 거냐면 3회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이 3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비율을 n이라고 할 거고요. n이 몇 번 측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측정을 3회 측정에서 100.00, 100.01, 100.02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측정한 값의 대표값은 뭘로 가져갈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대표값을 3회 측정한 거에 평균값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는 거는 바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바가 붙으면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가 붙으면 평균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대표값은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100.01이 지금 평균값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측정한 값에 대한 분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측정을 했을 때 항상 100.01이 나온 건 아니지 않나. 여기서부터 불확도 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을 측정했는데 100.00, 100.01, 100.02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측정값 자체가 항상 100.01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진짜 참값인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것이 뭐냐면 표준 편차를 계산하게 되고 이 표준 편차는 0.0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형 불확도를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데 A형 불확도는 루트 n분의 s 합동 실험 표준 편차의 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위에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n은 3을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s는 0.0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A형 불합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루트 n분의 s라는 식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A형 불확도에서 항상 불확도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어떤 분포를 사용을 해서 어떤 계산식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가.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형 불확도라고 하는 거는 UA는 사용할 수 있는 분포가 P 분포하고 정규 분포가 있어요. 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자, 이게 뭐냐면 가우시안 분포예요. 네, 이게 정규 분포.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측정값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측정하는 이 측정값의 평균값에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고 평균값과 멀어지는 값은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3회 측정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포의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3회 측정했을 때 데이터가 한 이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T분포에 대한 특성인데 T분포는 일단은 측정을 몇 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하지만 T분포라고 하는 거는 측정을 많이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느냐?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측정을 많이 하지 않아서 형태는 가질 수 없는 상태지만 내가 측정을 조금만 더 하면 결국에는 나는 정규 분포가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성은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형 불확도는 T분포나 정규 분포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 측정을 적게 했을 때, 측정을 많이 했을 때. 자, 측정을 적게 했을 때는 T분포고 측정을 많이 했을 때는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하면 교정에서의 적다와 많다의 의미는 n값이 10으로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0회 이상이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10보다 작게 되면 T분포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형 불확도를 적용을 할 때 우리가 분포를 결정해야 되는데 10회 이상 n이 10보 n이 10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을 때는 정규 분포가 되고 n이 10보다 작을 때는 T분포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불합도를 계산하는 식은 루트 인분의 S라는 식을 적용하고 S는 표준 편차, N은 측정 횟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음, 지금 그 A 타입, B 타입, 그 다음에 분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 그 다음에 자유도랑 불합도에 들어가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형에 대한 표준 불합도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알아야 될 게 자유도라는 자유도는 기호가 누라고 읽는데요. 예, V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읽을 때는 누라고 읽어주시죠. 그래서 자유도는 누로 표현을 하는데 이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유로운 수를 자, 다시 말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수. 자, 또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것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예를 많이 들은 게 한 사람의 과일을 하나씩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철수, 영희가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다롱이가 있습니다. 자, 철수하고 영희하고 다롱이가 있는데 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이 딸기하고 포도하고 배가 있어. 자, 한 사람에 하나씩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철수는 딸기, 포도, 배 중에 나는 포도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철수가 포도를 선택해버려. 그 다음에 영희가 선택을 할 건데, 영희는 배를 좋아해. 그래서 배를 선택. 다롱이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게 딸기밖에 없네. 그래서 다롱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이 딸기를 좋아하면 했지만 한 사람에 하나씩밖에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다롱이는 딸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예를 들어 보면 지금 n이 세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철수랑 영희는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거를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다롱이는 이미 앞에서 다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 이 중에 한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몇 개였냐? 철수랑 영이 2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보면 자유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A형 자유도가 돼요. A형 자유도는 N 총 특정한 개수에서 하나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형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은 n-1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A형까지 이걸로 마치고 B형부터는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